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3월부터 대전시 공공형 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우울 극복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KBC가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보행약자도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봉산을 처음으로 시작된 무장의 숲길이 성미산 일대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지는 다층림으로 변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성미산 일대에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성미산 내 총 770m 길이의 무장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사율이 8% 미만으로 설정돼 무정동 휠체어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오를 수 있어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다닐 수 있습니다. 무장의 숲길은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마포구에서는 매봉산에 첫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층림으로 변화하기 위한 산림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됩니다. 비교적 적은 종의 나무로 구성된 단수림은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의 나무가 어우러지는 다층림으로 개선됩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일회용기 대신 리필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간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분야별 상한액과 적립 가능 매장 등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돌려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행동 실천 항목에 포함되는 6개 활동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는 국민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가입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과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 사용 등입니다. 누적 포인트는 4월부터 확인 가능하며 5월부터 포인트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국은 물론 대전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을 대폭 변경합니다. 확진 환자 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증상 구분 없이 7일로 통일하며 접촉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또한 격리 및 수동 감시 해제는 격리 6, 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 24시를 기점으로 보건소 신고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변경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꼭 필요한 60세 이상, 11세 이하 확진자 위주로 지급되며 그동안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필품 지급은 생략됩니다.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은 지정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밖에도 방역체계 역시 시민이 스스로 신속 항원키트로 검사하고 역학조사도 시민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와 내 가족, 대전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공공형 택시 이용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공공형 택시를 오는 2022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이사동, 복용동, 계산동까지 확대 운행합니다. 이에 버스 승강장과 거주지가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된 복용동 194가구와 버스 배차 간격 축소 등으로 불편을 겪던 이사동 11가구, 계산동 25가구 등
총 3개 동 230가구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공공형 택시는 시외곽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왕복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브랜드 호출 택시, 양반콜, 한빛콜, 한밭S콜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택시비는 카드 또는 현금으로 운전자에게 1,000원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월 1회 정산 운전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한 2,819대며 대상 차종은 30개사 75종입니다. 보조금은 일반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1,1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1,800만 원으로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를 지원하는 등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 등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단체 등이며 신청은 15일 이후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전장 부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 전자장치,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등을 의미하며 자율주행, 공유기술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향후 완성차의 7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미래 전장 부품 선제 개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전장 부품 기업 베스트 10을 선정하고 부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우수한 지역 전장 부품 기업을 선발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수평적으로 변화할 미래차 부품 공급망에 대응해 수요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베스트 10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광주 그린카 진흥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청년문화 확산과 청렴한 군정 운영을 다짐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한원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군정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지위 권한 남용 금지,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평창군 모든 공직자도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 대회에 동참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 대회를 계기로 조직 내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등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우울 극복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복되는 확산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증을 겪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자 코로나19 우울 극복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을 겪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올해
희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목표를 세워서 코로나를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월 23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하며 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해맞이 소망 및 코로나 우울 극복법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확인하거나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2주간 지속적으로 우울, 무기력,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어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몸을 잘 정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동료나 친구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센터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시 사창동에 개소한 충북 청년희망센터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는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청년 정책 포럼 개최와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는 올해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지방세 징수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1조 7,609억 원, 시 군세 1조 3,884억 원으로 모두 3조 1,3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이 지방세 징수액 3조 원대로 올라간 것은 지난 2016년 2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액 전략 징수 등 세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추가 전환 건의와 신세원 발굴 등 제도적인 부분도 진행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8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소 위치와 관련한 양산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경남, 부산, 울산 800만 시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하며 특히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와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KTX 물구역 정차도 이뤄진다면 초광역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사무소가 경남에 위치하되 부산과 울산을 다 접하고 있는 우리 시로 정해졌을 때 행정사무소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는 물론 부산시와 울산시의 합의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소 위치는 3개 시도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곳이자 지리적 중심성,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경남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위급 상황에 사건 발생 위치를 알리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최근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정류장과 육교 승강장, 둔치 주차장, 택시 승강장 등 7종 98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주소는 행정안전부 추진 주소체계 고도화 계획에 따라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 개념을 시설물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 없는 도로나 각종 시설물 근처에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사건 발생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물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주소체계 고도화 계획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주소입니다. 저희 양산시는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위급상황 대처 및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사물주소판 설치 대상을 확대해 시민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또 버스 정류장 사물주소판에는 버스 안내 시스템, 양산 관광 정보, 시정 뉴스 등을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핸드폰 스캔으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오는 6월까지 삽입 제작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KBC가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종합평가의 중요성은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여론조사로 실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자체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27개 기초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순천시가 종합점수 7.7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광군과 신안군, 한평군, 장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6위는 여수시가 차지했고 광양시와 광주 서구, 해남군, 광주 남구가 7위부터 10위에 위치했습니다. 11위는 보성군, 그 뒤로 광주 동구, 화순군, 광주 북구, 구례군, 담양군 순이었습니다. 17위에는 영암군이,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광주 광산군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3위 무안군에 이어 목포시, 나주시, 고흥군, 진도군이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표준 점수화해 50%를 반영했고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부문은 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지표화해 각각 30%와 20%를 반영했습니다.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는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각 시군구별로 100명씩 총 2,700명에게 지난해 12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세부 분야별 자세한 결과는 KBC 홈페이지와 포털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개 광주 전남 기초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번엔 좀 더 세분화해 전남의 22개의 시군 가운데 5개 시의 종합평가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인 5개 지자체의 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평가 비중이 50%인 주민 만족도에서 5개 시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 2위와 점수차를 2배 이상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만족도와 재정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행정 서비스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만족도에서 평균 이하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광양시는 다만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 5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시와 나주시는 앞선 3개 시와 달리 종합평가에서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습니다. 목포시는 주민 만족도가 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종합 마이너스 5.03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주시는 5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했고 재정 역량도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시 단위 순위 결과는 3개 지표 가운데 단체장 역량, 환경, 복지 등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다음은 전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은 대체로 비슷한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는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전남의 군 단위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 주민 만족도를 합산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영광군이 종합점수 5.3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신안군, 한평군, 장성군, 해남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성군이 종합점수 1.95점으로 6위를 기록했고 화순군, 구례군, 담양군, 영암군, 곡성군 순입니다. 12위는 장흥군이 기록했고 이어서 강진군, 완도군, 모항군, 고흥군, 최하위는 종합점수 -8.47점을 보인 진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지표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역량도 비교했는데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위를 차지한 영광군을 비롯해 중위권과 하위권 지자체 간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는 이번 평가의 중대 지표가 됐습니다. 전체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한 영광군과 신안군, 최하위를 기록한 고흥군과 진도군은 주민 만족도에서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등의 행정과 재정 상황은 농어촌 특성상 비슷한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단체장과 공직자의 역량과 비전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앞서 순천시가 27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생태도시, 웰빙 도시로 불리는 순천시의 경우 주민 만족도 분야 점수가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28만 명,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한 순천시의 주요 산업은 농어업과 관광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등의 생태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기준 연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살기 편하고 자연 환경이 좋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여수 광양뿐 아니라 전남 서부권이나 광주광역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말에 멀리 안 나가도 근교에서 여행하기에도 좋고 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이자 그래도 순천만 정원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생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역량평가를 포함한 주민 만족도 지수가 13.8로 다른 시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도시 재생도 주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남의 다른 시군과 달리 소폭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 광주 전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지표별 지자체 평가 점수와 순위는 K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입맛을 돋우는 봄 채소,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우내 해풍과 서리를 맞고 자란 봄동은 아삭한 맛이 일품이고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제격입니다. 겨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녘이 온통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옷깃을 단단히 여민 안악들은 채소 수확에 한창입니다.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배추 봄동입니다. 봄동은 일반 배추와는 달리 속이 차지 않고 잎이 옆으로 퍼져서 이른바 떡배추로 불립니다. 한파와 가뭄 탓에 수확량은 다소 떨어졌지만 15kg 한 상자에 2만 원 선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땅 좋고 해풍 바람 불어서 맛이 좋고 아삭아삭하게 겁나게 달아라. 시장에 가면 서울 가면은 이거 1등이래. 최고예요, 최고. 우리 봄동이. 봄동은 웰빙 채소로 이름나 있습니다. 겨우내 해풍과 서리를 맞고 자라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구이와 곁들여 먹는 쌈부터 새콤달콤한 무침과 겉절이까지 겨우내 떨어진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입니다. 봄동이 제철이라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입맛 없을 때 이거 데쳐서 먹고 나물해서 먹고 진짜 봄동철이라 맛있습니다. 천혜의 해풍과 땅심 좋은 진도 봄동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농한기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플랜트 노조는 공기압 테스트만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여천 NCC 3공장과 협력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열 교환기 교체와 안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과실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 현장 감독 책임 이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립재난연구원 등은 오늘 폭발 현장에서 2차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폭발 사고 희생자 가족과 노조는 사고 조사 과정에 노동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청소 후 재조립을 마친 열 교환기 내 압력을 높이는 테스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을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플랜트 노조에서는 공기압을 높이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회사 설명과 달리 공기압만으로는 이 정도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우리 동네 자가검사소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동네 자가검사소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내 한려초등학교, 3일중학교 등 5개 소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간 무료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이틀 동안 총 4,749건의 키트 검사를 진행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수시 대표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2022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개최하는 거북선 축제는 온택트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접목하며 코로나19 안심축제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인명피해자는 없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시우로에서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텐터기 내부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 현장 도착 후 인명검색 및 연소 확대 저지 등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55명이 투입됐으며 장비 18대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605제곱미터 규모인 공장 9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관계자인 한국인 1명과 외국인 4명, 총 5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대는 현장 도착해 인명 검색 및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했으며 강풍으로 주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2단계로 상향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추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동원된 인력은 총 116명이며 장비 52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